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2년 8개월 만에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이어 고병원성 AI까지 확산하며 오리 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확산으로 농가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020년) 국제적으로 21개 국가 56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상황에서 9월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철새 정보 알림 시스템에서 도래 단계가 발령되고 10월 21일 야생조류에서 H5, H7 항원이 검출되는 밀집 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26일 전북 정읍 유경 오리 농장을 최초로 시작하여 전국에서 100여 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습니다. 겨울철 철새가 찾아오는 원주천에서도 H5N8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고 충주 남한강에서 발견된 야생조류에서도 AI 항원이 검출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3일 9시 30분 원주시 귀래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전일 대비 폐사축 급증 및 산란율 급감의 증상으로 AI 의심 증상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3일 10시 폐사 신고에 따라 원주시와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가축방역관이 농장에 파견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초동방역팀을 파견하여 현장 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월 23일 23시 30분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H5 AI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월 24일 20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 결과 H5N8 타입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정되었습니다. 2월 25일 사육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하였고 2월 27일 살처분 작업에 따른 잔존물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3월 20일 살처분 및 소독 조치 완료 후 30일 경과 후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하였으며 4월 28일 AI 발생농장 환경검사 및 방역대 내 농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기에 이동 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2021년 5월 9일 AI 발생농장 입식시험 승인 요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입식시험이 승인되었으며 5월 20일 재입식을 위한 입식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10일 재입식 입식시험이 종료되고 6월 15일 입식시험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재입식을 승인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시 축산과 가축방역팀 김재건 주무관입니다. 저는 이번 CPX를 통해 가금 살처분 보상금 산정 방법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타 축종에 비해 산정이 많이 복잡하기에 저의 경험을 공유해 드리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가축 및 오염물건에 대한 조사입니다.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은 살처분 가축과 폐기 물품에 대한 수량을 파악합니다. 첫 번째로 가축입니다. 현장 투입 즉시 각 동별 몇 주령이 몇 수가 서역 중인지 농장주 입회하에 정확한 마리수를 파악합니다. 두 번째는 폐기할 오염물건입니다. 오염물건에는 계란, 사료, 난좌, 포장박스, 가축 약품 등이 포함되며 이 부분도 농장주와 같이 실셈해야 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화면과 같이 살처분 및 오염물건 폐기 확인서를 작성하고 인감 날인을 합니다. 두 번째 할 일은 증빙자료 접수입니다. 살처분 및 오염물건 폐기 확인서 접수 후 확인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화면의 농가 준비 서류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기본 자료입니다. 필수 자료는 반드시 받고 선택 자료는 농장에서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선택 자료를 많이 제출할수록 살처분 보상금이 늘어납니다. 폐기 확인서와 농가 제출 서류가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산란계 보상금 계산식은 소생추 또는 중추 구입에 따라 계산식이 다른데 근본에는 소생추 구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수당 단가를 보시겠습니다. 가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책정 시 기준이 되는 자료로 산란기 21주령 상한 가격 산정을 위한 계산식입니다. 수당 단가는 9가지의 생산비와 잔존가치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목별 기본 단가 또는 농가 준비 서류를 바탕으로 노란색 셀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첫 번째로 가축 구입비입니다. 증빙 서류는 초생추를 구입한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노란색 셀에 살처분 수수와 구입 초생추 평균 단가를 입력합니다. 두 번째는 사료비입니다. 증빙 서류는 사료 구입 세금 계산서와 사료 회사의 거래처 원장 및 매출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주령별 급이 사료가 다르므로 농장주에게 문의하여 입력하고 단가는 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세 번째는 인건비입니다. 증빙 서류는 근로자별 원천 징수부와 이체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가축에 관련된 근로자의 인건비만 적용하고 농장과 관련 없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제외합니다. 근로자의 성명과 월급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며 농장주 외 근로자가 없거나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 사육 구간별 기본 단가를 적용합니다. 네 번째는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기본 단가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살처분 당일 직전 월부터 과거 6개월간 농협 등유 면세유의 리터당 평균 가격을 입력합니다. 증빙 자료는 오피넷에서 상표별 면세유 평균 가격을 조회하여 적용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도 광열비입니다. 증빙 서류의 광열비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한 계약 종합 정보 내역을 받았고 수도비는 서류가 없어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계약 종류 중 농사용 전력을만 적용하여 입력합니다.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미입력, 수당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방역비입니다. 백신 접종 비용은 기본 단가를 적용합니다. 증빙 서류의 백신 외 기본 약품은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표, 매출 내역서를 받았고 위탁 방역비는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다만 위탁 방역비 중 국비 사업인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은 자부담 금액만 적용합니다. 일곱 번째는 감가상각비입니다. 연료비와 동일하게 기본 단가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는 통계청에서 축산물 생산비 조사 가격에서 산란계 수당 사육비 조회 후 자동차비, 농구비, 영농시설비를 적용합니다. 여덟 번째는 깔집비입니다. 해당 농가는 케이지 사육으로 깔집을 미사용하여 수당 비용은 0원입니다. 아홉 번째는 시설 유지비입니다. 사육 구간별 재료 비용 및 그 외 시설 유지비는 기본 단가를 적용합니다. 난좌 구입비는 세금 계산서를, 청소비는 서류가 없어서 미적용, 보험료는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를 입력합니다. 단, 보험료는 가축 재해보험 중 가축에 대한 보험만 적용하고 가축 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받은 농가는 자부담 금액만 적용하여야 합니다.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난좌 구입비, 청소비, 보험료는 미입력, 수당 비용은 0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잔존가치입니다. 잔존가치는 산란율이 83.8% 이상임을 농가에서 자료 제출할 경우 농장별 잔존가치를 적용하고 아니면 기본 산출 기준에 따른 잔존가치를 반영합니다. 가격은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는 AI 최초 발생 저널인 2020년 10월 특란 계단 가격을 적용합니다. 해당 농장은 산란율 83.8% 이상은 아니지만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브랜드란으로 인정하여 해당 농장의 AI 발생 전일 평균 납품 가격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9가지 생산비와 잔존가치까지 입력하면 수당 단가 시트에 21주령 수당 단가 보상 단가가 자동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령별 가격 산출식을 보겠습니다. 산출값은 각 해당 시트와 연동되어 자동 산출되고 살처분 내역의 마리수를 입력하면 가축 보상금 산출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사육 수수를 확인합니다. 가축 사육시설 내역을 입력하면 총 적정 사육 수수가 산출되고 실제 살처분 수수와 비교하여 적정 사육 수수보다 많을 경우 초과분은 살처분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가축 평가액에 대한 계산이 종료되었습니다. 오염물건 보상금 산출은 구입 또는 판매 당시 시세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증빙 자료는 세금 계산서와 거래 명세표를 받았습니다. 계란 보상금 산출은 잔존가치와 동일하게 통상적으로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는 AI 최초 발생 저널인 2020년 10월 종별 계단 가격을 적용하나
브랜드란을 인정하여 해당 농장의 AI 발생 전일의 평균 납품 가격을 적용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하면 가축, 오염물건, 계란에 대한 평가액을 합친 미감액 보상금이 완성됩니다. 최종 결과로 감액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감액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농장주에게 진구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감액하며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의 규정에 따라 가축 평가액에 대해서만 감액하며 오염물건과 계란은 평가액의 100%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로써 농가에게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 산출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브루셀라나 결핵, 구제역 등 소 위주의 살처분이 많았고 가금에 대한 살처분이 드물어서 자주 해보지 않은 업무라 많이 생소하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금 살처분 보상금 산정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경험이 타 시군 주무관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까지 원주 고병원성 AI 발생 경위와 살처분 보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AI 발생에 따른 행정 조치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료 채취 송부 시 도출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김혜나 주무관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김혜나 주무관입니다.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에 대한 시료 채취 송부 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I 긴급 행동 지침상 의사 환축 발생 시 축사별로 폐사체 5수, 혈액 20수, 인후도 및 총 배설강 수압 시료 각각 20개, 분뇨 20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신속하게 정밀 진단 기관에 송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발생 농장과 같이 축사 수가 많을 경우 혈액을 포함한 모든 시료를 축사별로 채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향후 AI 의사 환축 발생 시 시료 채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인체를 분리하는 데 필수적인 필사체와 인후도 총배설강 수압 시료를 우선 채취 송부하여 고병원성 가능성이 높은 H5, H7 혈청형 진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처분 인력 동원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병원성 AI의 경우 인수 공통 전염병이기에 살처분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사후 관리를 위한 질병관리본부 규정이 있는데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65세 이상 고령자, 신분증 미소지자, 고열 등 감기 증상이 있는 자, 각종 기저질환이 있는 자는 살처분 현장에 투입될 수 없습니다. 살처분 당시 가장 큰 문제점은 신분증이 있더라도 핸드폰 미소지자와 핸드폰 수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살처분 현장 입구까지 오더라도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팀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들은 용역사의 전화번호를 등록한 반장과 휴대폰은 보유하되 통신사 가입을 안 하고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만 가능한 다른 외국인들 모임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살처분 현장에서는 휴대폰이 개통되어 있는 외국인 반장만 현장에 투입될 수 있고 나머지 외국인은 투입될 수 없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입니다. 살처분 작업을 위해 확보된 인력이 휴대폰을 소지한 인력인지의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살처분 참여 가능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살처분이 지연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살처분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농가에 지급되는 살처분 보상금은 국도비를 지원하나 살처분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살처분 처리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과중하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처리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입식 전 환경검사 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I가 종결된 농장의 재입식을 위해서는 농장에 대한 환경검사와 입식 시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을 때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입식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행동 지침에 따른 청소, 세척, 소독을
반복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축사, 차량 등 총 102건에 대한 환경검사 결과 26건의 양성이 검출되었습니다. 약 25%의 양성률을 보인 원인은 소독으로 파괴된 바이러스 파티클이 검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산란기의 케이지 및 집란 시스템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청소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장에서는 차량용 스팀 세척기를 별도로 구매하여 청소도구가 닿지 않는 구석까지 꼼꼼히 반복하여 잔존 바이러스 파티클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AI 발생에 따른 행정 조치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축산과장 전익재입니다. AI 비발생을 유지해왔던 강원도 지역인데 원주에서 AI가 발생하여 송구스럽습니다. 질병 발생 이후 원주시뿐만 아니라 강원도청과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원주축협 직원분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기에 조기에 종식할 수 있었고 그 힘겨운 과정들 속에서 얻을 수 있었던 업무 노하우를 이번 가상방역훈련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축산농가 소득 향상은 물론 청정축산 실현에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원주시 축산물 안전 지킴이.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의 미래. 철저한 방역으로 행복한 원주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